자, 이번 시간은요, 33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개발 관리론입니다. 자, 이 파트는 출제 빈도가 아주 약해요. 전체를 본다면요, 첫 번째. 4개의 파트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이용활동. 두 번째가 개발활동. 세 번째가 관리활동. 네 번째가 마케팅 활동입니다. 목차가 4개입니다. 분량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출제 비중은 약해요. 대개 일반적으로 개발에서 한 2문제 정도. 2문제. 관리에서는 1문제. 마케팅 1문제. 여기서는 대개 한 30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용활동은 최근 한 10년 동안 아예 나온 적이 없습니다. 패스합니다. 패스. 그래서 이용활동은요,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저는 설명 안 해요. 안 하고 언제 가서 나중에 7월, 8월 문제 풀이 들어가면 그때 가서 얘를 문제 풀면서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분량은 많은데 출제 빈도가 약하니까 나눠서 설명 나누세요. 나눠서.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1월, 2월 과정이죠. 그래서 2월 달에는 개발을 설명 끝내고, 다음에 관리랑 마케팅도 얘도 한 1시간 반, 2시간 걸리거든요. 얘는 이제 다음 과정, 3월달, 4월달입니다. 3월, 4월. 그래서 오늘은 개발 끝내고요. 다음 과정에서 관리 마케팅 끝나게 되면 완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진행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전체를 보았으니까 바로 부동산 개발로 넘어갑니다. 개발. 자, 개발 파트 361페이지죠. 부동산 개발입니다. 자, 개발하니까 저는 제목마다 은근히 제가 오늘만큼은 설레요. 기분이 좀, 왜냐하면요, 뜻하지도 않고 제가 서울에 잘 아시는 지인이 있어요. 회장님인데 이분이 서울 쪽에 물건도 저한테 제안을 하면서 좀 정보를 공유하고 갑자기 며칠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면 며칠 얼마 남았죠. 목금도 3일 뒤에 저보고 제주도에서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왕복하기도 경비가 꽤 들어가잖아. 저는 내심 별로 내키지가 않았는데 경비는 자기가 다 되겠대. 하다 보니까 이제 어저께 그 대구공항에서 그 제주도공항까지 오전에 그 내려가는 차편, 올라가는 비행기편 미리 예매 다 해가지고 저한테 톡으로 주더라고요. 네. 그냥 가서 뭐 경비는 가서 점심 먹고 뭐 현은 답 사는 건데요. 제주도에 아주 뭐 경치 좀 바닷가 쪽이 되겠지. 펜션 개발하나 봐요. 펜션 부지. 그런데 이제 그 회장님은 주로 부동산 쪽은 저한테 이래저래 뭐 좀 상의하다 보니까 제가 기왕이면 꼭 있는 게 좋겠대. 그리고 오라길래 저는 은근히 발뺌했다가 표까지 끊어주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펜션 개발이니까 그냥 그 덕분에 저도 생각지도 않게 이번 토요일 날에는 저도 가서 바닷가도 보면서 뭐 다 맛있는 거 챙겨 먹고 뭐 개발차 그냥 보면서 뭐 서로 대화하면서 좋은 아마 경험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개발하니까 갑자기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떤 일인지를 제가 또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펜션 부지라는데 어떻게 지을지 사학에서 보면서 검토하고요. 좀 기대가 되긴 되네요. 저한테도 콩콩을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참 재미가 있을 건데요. 예. 개발 보겠습니다. 01번 개발 개념 가볍게 보세요. 1번 부동산 개발이란 인간에게 생활, 쇼핑, 레저 공간을 제공. 공간 동그라미 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한다. 개량 동그라미.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개량시킨대. 예. 다시 말하면요, 부동산 개발은 한마디로 공간 창조 활동이죠.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시면 안 나와요. 뜻만 보았고요.
1번 조성계량 1번 X, 2번 건축계량 2번도 X 넘어갑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몇 미터 박스이죠, 박스. 박스는 아주 가끔 지문 나옵니다. 박스, 부동산 개발의 개념, 괄호,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한 법률 나와 있죠. 요 지문이 시험에 드러들어 나와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첫 줄, 부동산 개발이란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서 조성하고 건축하고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여기까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개발인데 맨 끝에 줄 다만 밑줄 하세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자, 부동산 개발은요, 시공은 포함시킵니까? 제외시킵니까? 제외시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 따라서 개발은 앞에서 봤듯이 뭐 조성, 건축, 대수는 많은데요. 시공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시공도 포함한다, 틀린 말입니다. 시공은 제외가 돼요. 그래서 시공, 제외 이것만 아시면 돼요. 얘가 떨어들어 지문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02번 개발의 분류. 02번 X하세 보지 마요. 1번 뭐 유형적 개발, 2번 무형적 개발, 뭐 3번 복합적 개발. X합니다. 보지 마세요. 03번 개발의 과정. 1번부터 다음 페이지 7번까지예요. 7단계 순서. 얘는요, 알아야 됩니다. 얘는요, 7단계, 자, 순서 봅니다. 1번 아이디어 단계. 2번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3번 부지 확보 단계. 4번 타당성 분석 단계. 5번요, 금융 단계. 6번 건설 단계. 7번 마케팅 단계. 7단계 있죠. 얘는 빡세가지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목차 있잖아요. 섞어서 물어요. 그러면서 순서는 하면서 얘가요, 12회 때도 나왔고, 25회 때도 나왔고, 이 순서 묻는 것이 두 번 나왔거든. 순서는요, 어려운 건 아닌데, 순서는 알아야 됩니다. 자, 처음부터 볼게요. 1번, 개발의 첫 단계는 아이디어 단계다. 아이디어. 모든 개발은요, 아이디어부터 출발합니다. 아이디어.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아이디어가 뭐죠? 여러분들 그 미국의 유명한 도박도시 라스베가스 아시죠? 그 라스베가스가요, 처음에는 이겁니다. 황량한 사막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 황량한 사막에다가 도시를 만든 거야. 기가 막힌 아이디어잖아요. 모든 개발은요, 아이디어부터 출발합니다. 예. 자, 다음에 2번 예비적 타당성, 3번 부지 확보, 4번 타당성. 자, 2번, 3번, 4번 한꺼번에 보세요. 자, 가운데가 뭐가 있죠? 3번 부지 확보. 부지 확보, 자, 전이 뭡니까? 예비적 타당성. 예비적이 붙어요. 4번은 뭐지? 타당성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2번, 3번은요, 둘 다 타당성 분석인데 앞에 있는 것은 예비적 타당성 분석, 뒤에 있는 것은 타당성 분석이다. 구분되시겠죠? 그러면 순서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먼저 2번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요, 화살표 적어줍니다. 개괄적, 얼마의 비용 들어갈지, 얼마의 수익 들어갈지 개괄적 분석이 바로 예비적 타당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또 가면 2번 보게 되면요,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미션입니다. 예상 수입과 비용을 추정하여 계략적 밑줄, 계략적으로 비용과 수익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예비적 타당성 분석입니다. 계략적 분석입니다. 그럼 세 번째, 부지를 확보하죠. 이제 땅을 사요. 그럼 네 번째, 타당성 분석은 화살표 적어줍니다. 구체적 분석. 아주 구체적인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부동산 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제 건물 짓고 또는 아파트 짓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서를 한번 경험하게 돼요. 사업 계획서. 그 사업 계획서가 바로 4단계, 4단계. 타당성 분석입니다. 사업 계획서가요. 그 사업 계획서에서 여러 가지 비용 분석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모두가 4단계에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분석입니다. 다음에 5단계는요. 바로 금융 단계. 금융 단계. 주로 PF 금융이죠. PF 금융. 다음에 6번째, 자금이 조성이 되면 6번째, 건설하자. 건설 단계.
다음에 7번 마케팅 단계. 팔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 과정은요, 7단계 순수 정도는, 이런 순서가 있더라. 2번 나왔으니까요. 순서는요, 암기보다 흐름만 잡으시면 돼요. 목차 2번 내려가죠. 개발의 위험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지금 우리가 개발 공부하겠죠. 부동산 개발은요,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게 되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금 봤죠? 개발에 의의하고 7단계 순서 과정. 이거 바로 7단계 순서.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에는요,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입니다.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입니다. 얘는 중요합니다. 집중하시고요. 다음에는 개발 방식입니다. 개발 방식은 크게 2가지죠. 공적인 주체가 개발한다. 공영 개발입니다. 사적 주체가 개발한다. 민간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결론은요,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간개발 1순위. 요거 집중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2번째는 위험과 타당성 분석이다. 요거 2가지가 거의 반복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2가지만 준비 잘하면요, 다 득점이 돼요. 첫 번째, 민간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에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위험과 타당성 분석은 이번 시간. 민간 개발은요, 다음 시간. 이어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위험과 타당성 분석 중에서 364페이지 보니까 2절 위험, 개발의 위험입니다. 위험은 쉬워요. 자, 1번, 2번 어려운 말 없으니까 여러분들 읽고 지나갑니다. 바로 3번 넘어가요. 위험의 유형, 종류 3가지입니다. 1번 법적 위험 첫자 법 동그라미. 2번요 시장 위험 첫자 시 동그라미. 3번 비용 위험 비 동그라미. 합치니까 어떻게 읽어요? 법 시비. 시비가 생기면 법으로 가려야 되겠죠. 법 시비예요. 그래서 법 시비 3가지가 개발의 위험이다. 법 시비. 자, 위험하게 되면 우리가 투자에서도 위험 공부했지. 사금, 법, 인유 들어봤죠? 5가지. 투자 위험은요, 사금, 법, 인유 5가지가 있고, 개발이면 뭐지? 법 시비 3가지입니다. 자, 먼저 법 시비 3가지 위험이 있는데 결론은 뭐죠? 이러한 위험을 줄여야 되겠죠. 어떻게 줄일까? 그것만 가볍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1번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3번 있죠. 3번 개발업체는 밑입니다.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 밑줄.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저희 경우는요, 제가 좀 오래됐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주로 소규모 주택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게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평수를요, 아주 위치가 좋아요. 그 지방에 평수 한 300평 가까이 됩니다. 요 사업 하겠다고요. 저 혼자는 경험이 부족하니까 제가 친구를 꼬셨습니다. 그 친구가 감정평가 법인에 가만 친구인데 감정평가사 친구예요. 둘이서 동업을 했거든요. 요거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다 전부 다 동의서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한 15층 또는 뭐 18층으로 몇 개 동을 짓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만 됐더라면 저는 강의를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요거 하다 보니까 조건이 뭐냐면요. 구청에 이것을 하기 위한 주민들의 동의서. 동의서가 이 가로수 24번 주민 동의 80% 이상을 받아야 된다. 80%. 예. 예. 이거 받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마침 여기는 유능한 부동산하고 계약서 썼거든요. 썼는데 계약하면 5천만 원 줬어. 5천만 원. 저거 지들이 석 달로 다 팔아주겠다. 석 달. 석 달 지났거든요. 반도 못 팔았어요. 1년 지났거든요. 반도 못 팔았어요. 2년 지났거든요. 반은 넘기더라고. 2년 지났는데 동의 몇 프로? 65%. 이래 되면요. 우리가 환장을 미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랑 우리 친구가요. 석 달 만에 팔아주겠다는 이 동의서가요. 2년 넘도록 65%도 겨우 받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배째를 합니다. 못하겠다고. 그럼 저희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 5천만 날라갔지. 2년 동안 경비를 얼마나 썼을까요? 그러면 억대가 넘어가지. 예. 그래가 돈 날리니까 씁쓸하더라고요. 예. 어쨌건 이 사업은 동의 못 받아가지고 망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차린 법인도 전부 다 폐업시켜버리고, 예. 가장 아픈 축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럼 뭡니까? 내가 이미 얘가 다 팔았더라면 멋지게 사업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사업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개발사업은요, 이미 인가를 받았거나, 예. 확정이 된 토지를 구입하지 그만큼 위험은 줄어든단 말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인가를 못 받는, 동의를 못 받는 바람에 인가 못 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큰 손해 본 거예요. 목차 2번.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시장은 항상 불확실하죠. 늘 변하니까. 화살표 적어줍니다. 화살표. 적어주세요. 흡수율 분석 적어줍니다. 흡수율 분석. 얘는요. 지금 설명 안 드려요. 왜? 조금 있다가 저절로 알게 될 거니까. 민감합니다. 흡수율 분석은 무슨 위험? 법시비 중에서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분석? 흡수율 분석. 흡수율 분석이 나는데 비용 위험, 법시비 비하면 틀린 말이야. 아시겠죠? 무슨 위험?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흡수율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 시장만 놔두면 뭘 떠올려? 흡수율 분석입니다. 3번.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2번 있죠. 한 줄 밑줄 하세요. 개발업자는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건설회사 시공사와 최대 가격 보전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무슨 계약? 최대 가격 보전 계약. 최대 가격 보전 계약입니다. 그러면 최대 가격 보전 계약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시행사가 있어요. 시공사가 있어요. 시공사 공사를 하죠. 건설회사. 시행사는 주로 개발업자. 요즘요, 굵직한 건설회사는요, 공사만 하지, 개발을 총괄 안 해요. 공사만 합니다, 주로. 이렇게 이연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여러분들 아마 실무하시다 보면 이런 분 많이 보실 거예요. 많이 보는데, 이런 분 보고 주로 부르는 말이 많습니다. 사기꾼요. 사기꾼 많습니다. 예. 왜냐,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을까, 적을까? 돈이 집불도 없어. 저도 이 사업하는데 이게 몇백억짜리 1,000억이 넘는 사업이라. 그런데 친구는 합쳐했는 게 결국 한 2, 3억 갖고. 예.
물이지. 돈만 날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발업자가 사실은 돈이 없어요. 없어요. 없이 사업하면 기본적으로 500억 넘어가, 1000억 넘어가, 어마어마한 사업을 그냥 하려고 하는 거야. 예. 날로 먹으려고. 개발업자. 일단 개발업자는요, 종합예술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개발업자가 시행하자. 앞에서 봤죠. 1단계는 아이디어 단계. 2단계는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 3단계 부지를 확보해서. 4단계 사업계획서. 바로 타당성 분석입니다. 5단계는요, 돈 빌리죠. 금융 단계. 6번째, 건설하죠. 여기서 건설. 마지막으로 분양 마케팅입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총괄하는 게 시행이에요, 시행. 시행인데, 누가? 개발업자가. 그러면 이걸 다 총괄해서 하는 종합예술이거든, 개발은요. 인데, 이때 건설은요, 요것만 얘한테 시공을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은 시공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시공을 제외한다, 제외. 아까 밑줄 그었잖아. 개발 개념 보면서 개발은 시공을 제외. 얘는요, 얘가 공사 안 해 못해. 누가 하지? 건설회사가 그죠? 그래서 항상 개발은 시공은 제외한다. 얘가 개발입니다. 시공은 제외한다. 시공은요, 건설회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업자가 시행사가 자, 큰 빌딩을 짓는데 얘들이 보기에서 이 건설 비용 사업계획서에 건설 비용이 한 100억이 나와. 100억. 얘들이 보기에는 100억 잡았습니다. 100억. 그래서 건설회사 컨택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하니까 건설회사는요, 100억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얘들은 원가에다 10%건 15%건 남겨 먹어야 되겠지. 이걸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120억 달러.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0억 저렇게 싫어. 120억 내. 왔다 갔다 밀당 하잖아요. 조정이 되겠지.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좋아. 나는 당신한테 120억은 절대 못 주겠어. 우리가 주시는 최대한 금액은 얼마? 110억. 결론입니다. 이거 아니면 치워버려 그냥. 그러니까 얘가 주는 최대 금액이 얼마? 110억. 여기서 계약 체결 하죠. 이게 바로 최대 가격 계약입니다. 최대 가격 보증 계약입니다. 되시겠죠? 예. 그럼 이제 이렇게 정했다면 얘가 주는 최대한 금액이잖아. 이렇게 개발했죠. 그런데 요즘 보세요. 철근값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인건비 올라가지. 예. 이게 바로 비용 미은 부담이지. 그런데 이미 110억 선을 꺼버렸잖아요. 앞으로 계약 체결 후에 사업하게 되면요, 계속 이제 비용이 올라가. 얘는 누가 부담한다? 시공사가요. 예. 최대 가격 보장액은요, 이렇게 최대로 정해버리면 더 이상 오르는 비용이 오르는 부담은 모두가 누가? 얘가 아니고 건설회사, 시공사가 전부 다 떠안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오를 비용임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요 세 가지입니다. 법 시비.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법 시비.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법률적임을 줄이자. 이미 이용기기 인가받았다. 확정된 토지가 안전하고요. 시장면 뭐지? 흡수율 분석을 하게 되고, 벽면 부담은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체결하더라. 까지 보시면 돼요. 이어서 3둘레의 타당성 분석이 나왔네요. 요거 타당성 분석입니다. 자,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목차 02번요. 부동산 타당성 분석의 유형, 종류. 자, 5단계 순서가 있어요. 1번, 지역경제 분석. 2번, 시장 분석. 다음 페이지.
3번요. 시장성 분석. 4번 타당성 분석. 5번 투자 분석. 얘도 시험이 잘 나오니까 얘는요 확실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시면 1번 개발의 과정 공부했고 2번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에서 자 참고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5단계 순서이죠. 5가지. 요거 그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가 지역경제 분석입니다. 두 번째가요, 시장 분석이 되고요. 세 번째가 시장성 분석입니다. 네 번째가 타당성 분석. 마지막으로 투자 분석입니다. 제가 어제 검색을 해봤어요. 올해 거는 잘 안 나오고 2024년도 작년에 프로야구 연봉 킹 이 누군가 봤더니 그 LG 트윈스의 박동원 선수가 4번 타자 맞습니까? 박동원 선수가 있더라고요. 예,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검색해서 연봉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킹인데 연봉이 25억요. 25억입니다. 4번 타자죠. 예. 그러면 4번 타자라면 가장 신임하지. 예. 4번 타자. 예. 감독이 이거잖아요. 가장 믿는 타자. 예. 바로 일종의 지명타자죠. 최고 타자잖아요. 지명타자. 예. 지명타자를 다른 말로 지시성 타자라고 부르죠. 지명타자, 지시성 타자. 예. 지시성 타자죠. 그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예. 나왔습니다. 지시성 타자. 예. 지, 시, 성, 타자. 따라서 개별 타당성 분석하게 되면 지시성 타자. 지시성 타자. 순서 암기됩니다. 자, 지시성 타자. 5가지요. 지시성 타자. 한번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시성 타자.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지시성 타자. 5가지. 왜 안겼을까요? 몇 번 나왔거든. 몇 번요. 역시 박스 해가지고요. 박스 해가지고 지시성 타자 섞어놓고 아니면요 순서로서 맞는 것은 해서 화살표 그대로 지시성 타자 묻는 게 나왔고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순서는 암기부터 하시고요. 지시성 타자 하나씩 봅니다. 자, 먼저 지역 경제 분석은 그 지역의 총량적 분석입니다. 그리고 거시적 분석입니다. 총량적이고 거시적 분석이다. 예를 들면 수도권 하게 되면 여전히 계속 이슈가 많고 또 화제된 지역은 아무래도 반도체 회사 평택이죠. 평택. 삼성전자요. 예. 여전히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계속 일감 늘고요. 계속 아파트 짓고 계속 저기 너무 좋습니다. 예. 계속. 그래서 얘가 뭡니까? 평택이 계속 저기 너무 좋아지더라. 얘가 바로 그 지역의 전체를 분석하는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총량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평택을 예로 듭니다. 동네가 좋아요. 그럼 다음에 시장 분석은 네모가 2개 나오네요. 두 개 나왔죠. 자, 해서
시장 분석 바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면 시장 분석입니다. 자, 평택은 일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평택 지역은 인구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수요가 증가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니까 아파트 자꾸 짓잖아요. 공급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 분석입니다. 따라서 시장 분석이 나왔다면 그 지역에 바로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하면 시장 분석이 돼요. 내려갑니다. 세 번째, 시장성 분석은 또 네모두게 되어 있죠. 바로 매매하고 임대예요. 그 지역의 부동산에 매매나 임대 상황을 분석하면 시장성 분석입니다. 시장성이 좋다는 게 뭐지? 매매가 잘 돼, 임대가 잘 돼. 그럼 지역이 얼마나 좋아요? 평택 보세요. 여전히 호재가 많기 때문에 계속 매매가 잘 되고 임대가 잘 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 지시성 중에서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의미가 같아요? 의미가 다릅니까? 의미가 다르잖아.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의미가 동일하다, 틀린 말입니다. 달라요.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항상 포인트를 짚어내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서 교재 확인. 1번. 자, 지역 경제 분석은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있죠. 1번 보시면요, 지역의 경제 활동, 인구, 소득, 교통망 등등등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총량적 지표를 분석 밑줄, 총량적 분석입니다. 2번 내려가요. 시장 분석은 첫 줄, 일정 지역 시장 단위에서 밑줄 하세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 밑줄, 수요 동그라미, 공급 동그라미 나왔지. 그래서 문장을 보면서 수요와 공급 상황 시장 분석입니다. 수요 공급. 다음 페이지. 3번요. 시장성 분석은요. 첫 줄. 밑줄 하세요.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경쟁력을 조사 밑줄. 그러면서 매매 동그라미, 임대 동그라미, 매매 임대 여부를 분석하면 시장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칠판 봅니다. 바꿔서 물어요. 수요 공급 상황에 놓고 시장 성분은 틀린 말입니다. 매매 임대 상황하면서 올라가면 또 틀린 말이야. 이것만 안 속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문장이 그대로, 지금 밑줄 껐잖아요. 이 문장이 그대로 출제가 돼요. 그대로. 예. 다시. 자, 이 중에서 시장 성분석, 여기서 뭐가 필요하더라? 바로 흡수율 분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주 나와요. 따라서 강의 노트 보시면, 자, 1번부터 5번까지 지시성 타자가 나오고 그 밑에 참고표 흡수율 분석이 있죠?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흡수율 분석. 흡수율 분석은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러면 자, 흡수율이 나왔다면 요 반대말이 공실률입니다. 공실률. 그러면 자, 어느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제 분양하죠. 그러면 90% 분양이 되었대. 90%. 그러면 공실 몇 프로? 10%죠. 공실이 10%잖아. 90% 분양이 되었다. 90% 분양되었다. 90% 흡수되었다. 분양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실은 반대말입니다. 공실이 10%면 나머지 90%가 분양률 또는 흡수율입니다. 어려운 말 아니에요. 흡수율은요, 높은 게 좋은 겁니까? 낮은 게 좋은 겁니까? 예? 높은 게 좋은 거지. 예, 당연한 말이잖아요. 따라서 자, 설명보게 되면 흡수율은요, 1번
지역별 분석이고요. 유형별 분석이 돼. 자, 저희 학원이 어느 지역? 인천의 주안지역이 주안역이죠. 주안. 그러니까 주안지역인데, 자, 이것을 분석하는데 서울의 강남을 예를 들면 뭐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항상 인천 주변에 주안역이면 옆에 뭐 부평역이라든지 가까운 데를 들어야 되지. 지역이 맞아야 됩니다. 다음에 유형. 만약에 아파트라면, 주안지역의 아파트라면요. 강남의 아파트가 되면 말이 안 맞지. 지역이 안 맞잖아요. 또 주안지역의 아파트를 하는데 또 아파트가 아닌 공장을 비교한다. 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항상 뭐 허술 분석은 지역이 맞아야 되고 그 부동산의 유형이 맞아야 됩니다. 동일한 유형. 허술 분석은 과거 추세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네모가 나와요. 바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흡수율 분석은 과거 추세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지역이세요? 자, 어떤 개발업자가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야지. 아파트 평수가요. 10평대, 20평대, 30평대, 40평대, 50평대 아주 많잖아. 그럼 뭘 지을까? 어떤 평수를 짓지? 할 때 뭘 하지? 흡수율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과거 추세, 지난 1년, 작년. 그러니까 이 지역의 작년 동안에 이제 분양률을 분석합니다. 흡수율을. 그래서 작년에 여기다가 25평 아파트를 지었더니 25평 아파트가 1년 중에서 90% 흡수가 되었대. 흡수율 90%입니다. 잘 팔렸네. 50평대 아파트가 있어요. 50평대 아파트를 지었더니 얘는요, 1년 동안에 겨우 반도 안 팔렸네. 40%가 흡수가 되었다. 흡수율입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이걸 비교하니까 흡수율이 나왔잖아. 여러분이 개발업자라면요, 25평 지을래요? 50평 지을래요? 당연히 얘를 지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자, 지난 1년간의 과거 수준을 분석해서 앞으로 뭘 지어야지 이제 얘를 짓자를 예측하잖아요. 뭘 예측하지? 미래를 예측합니다. 현재 하면 틀린 말입니다. 현재가 아니에요. 뭐, 미래를 예측합니다. 미래가 아니면 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현재에 속지 마시고요. 미래를 예측합니다. 흡수율이 높을수록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러면 시장 위험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동일한 말입니다. 흡수 기간은요,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죠. 해서 흡수 기간은 짧을수록 마찬가지로 시장 위험은 줄어든다. 그대로 메모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흡수율 분석은요,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지시성 타자 중에서, 자, 시장 분석이에요? 시장성 분석이에요? 예? 시장성 분석입니다. 흡수율 분석은 시장 분석하면 틀린 말이에요. 단계가 다르잖아. 예. 이것도 헷갈리기 때문에, 자, 흡수율 분석은 시장성 분석이다. 시장성 하나, 둘, 셋. 그래서 석자야. 흡수율도 뭐지? 하나, 둘, 셋. 석자야. 예. 헷갈리지 마시고요. 흡수율 분석은 어디 들어가? 시장성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 시험이 잘 나와요. 지금 이런 것들이. 자, 교재 봅니다. 흡수율 분석. 368페이지입니다. 자, 3번 시장성 분석에서 또 가면 1번, 2번 나왔지? 흡수율 분석. 그러면 디귿번 보게 되면 흡수율 분석은
자, 그때 밑줄 하세요. 지역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행해진다 밑줄. 지역별로, 유형별로 구체적 분석입니다. 다음에 리얼 번역. 흡수율 분석은 두 번째 줄부터 밑줄 하세요. 단순히부터 밑줄입니다. 단순히 과거 추세를 파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대상 개발 사업의 미래의 흡수를 파악하는 데 있다. 즉 미래를 예측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지방 보시면요. 자, 5단계 순서 지시성 타자 중에서 4단계 타당성 분석은 뭐냐? 이는요. 키워드가 구체적인 수익성 여부를 분석합니다. 이때 수익성은요. 당연히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죠.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면 당연히 비용보다는 수익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평택 지역은 얼마나 지역이 좋아요. 삼성전자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더라. 많이 짓고 매매가 잘 돼. 임대가 잘 돼. 당연히 비용보다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나더라. 이때 이제 최종 결정입니다. 5번 보시면요. 자, 마지막으로 투자 분석은 최종 결정인데요. 이때는요. 현금 수지 분석 되어 있죠. 현금 수지 분석은 우리가 지난 정보였습니다. 투자에서. 현금 수지. 그러면 딱 들어오는 게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들어오잖아. 경비 빼고. 그게 현금 수지. 경비 빼면 선,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그러니까 얘는 세후라 세후. 세후. 그래서 항상 여기서 투자 분석은요. 세금 다 내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니까 얘가 세후가 나오지. 이를 토대로 해서 또 연결합니다. NPV 나왔죠. PER가 나왔죠. 그 다음에 IRR입니다. 투자에서 요 세 가지가 뭐라고 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그래서 얘는 NPV는 순영가법, PI는 수익성 지수법, IRR은 내부 수익률법. 그래서 기억나시죠? 수익평가하고요. 비용평가하고. 수익평가하고 비용평가. 빼면 빼면 순영가. 나누기 하면 수익성 지수.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률. 그래서 수익평가하고 비용평가를 빼면 순영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률. 자, 빼면 순영가죠. 순영가는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즉, 플러스이면 투자 결정. 투자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나누면 뭐지? 수익성 지수. 얘는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클 때 투자 결정입니다. 다음에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률. 얘는 뭐보다 클 때? 요거 수익률이죠. 요거 수익률. 자, 이럴 때 뭐지? 최종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더라. 투자 결정입니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돼요. 자, 이상으로 개발의 위험과 수익. 자, 목 쳐볼까요? 위험과 타당성 분석인데요. 위험은 뭐지? 법, 시비. 타당성 분석은 5단계가 뭐라고 했다? 지시성 타자. 그래서 이 흐름에서 우리 시험은 잘 나와요. 3장 넘어져 개발 방식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37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개발의 유형 1번 신개발, 재개발 1번 목차, 신개발. 신개발 앞에다가 X 보지 마요. 시간 날 거니까 X 하시고요. 2번 넘어가죠. 재개발. 재개발은요. 거기 2번 내려가서 재개발의 구분 종류 있죠. 동그라미 1번 시행 방법에 따라서 4가지. 기업번 보존 재개발. 리언번 수복 재개발. 디귿번 계량 재개발. 리얼번 철거 재개발 4가지입니다. 얘는요. 어려운 말 없으니까 가려낼 점만 아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4가지가 뭐죠? 보존 재개발, 수복 재개발, 계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4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4번에 철거. 싹 밀어버리죠. 철거 재개발. 예. 그래서 얘는 그걸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럼 뭘 조심하자? 니은번하고 디귿번 두 개 묶어줬어요. 니은번 수복 재개발, 디귿번 괴량 재개발. 자, 요거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수복 재개발은, 자, 수복 재개발. 어려운 건 아니죠. 수복 재개발은요, 수리하고 복구한대. 그래서 첫 줄, 수복 재개발은, 자, 대부분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밑줄하세요. 노후, 불량화된 요인만을 제거. 노후화되면 뭐한다? 수리복구. 노후화되면 수리복구, 수복 재개발입니다. 되시겠죠? 노후화되니까 뭐야? 수복 재개발, 수리복구하자. 반면에 디귿번, 괴량 재개발은요, 첫 줄, 밑줄입니다. 기존 시설 확장 밑줄. 새로운 시설 첨가 밑줄. 어떤 시설을요, 확장하고 첨가하면 괴량 재개발. 노후화되면 수리복구, 수복 재개발. 확장하고 첨가하면 괴량 재개발. 예를 들면요, 어느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이 굉장히 노후화되었네요. 자, 이렇게 노후화되었다. 당연히 뭐지? 수리하고 복구한다. 수복 재개발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노후화되지 않았는데, 다만 노후화되지 않았는데 얘가 뭔지? 도로가. 노후화되지 않았는데 도로가요, 2차선 좁아요. 좁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4차선으로 확장하죠. 아니면 고가도로 올릴 수도 있잖아. 첨가하죠. 지하도 팔 수도 있죠. 첨가하죠. 이렇게 확장하거나 첨가하는 것이 바로 괴량 재개발. 되시겠죠? 자, 해서 노후화되면 수복 재개발, 확장, 첨가하면 괴량 재개발. 구분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02번 민간개발 앞에다가 별표하시고요. 중요합니다. 두 장 넘어가요. 376페이지 03번 민간자본 유치사업. 자, 03번 앞에다가 별표하시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집중하세요. 왜? 워낙 잘 나오니까요. 예. 항상 A급이에요. 그래서 요거 민간개발 가장 중요합니다. 민간개발. 자, 민간개발은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